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 나이롱 고무줄 불기소 처분에 대한 기소 기준이 무엇이냐, 검찰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기소하는지.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죄를 저질렀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대로 기소하고 또 기소거리가 안 되면 기소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무줄 잣대로 이중잣대로 선택적 기소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심은정 총장님, 예. 기소와 불기소의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기소와 불기소는 법과 원칙이나 증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지침보다는 다만 사건 처리 기준은 일부 갖고 있는. 사건 처리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러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직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많다고 해서 일단은 비공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공개 지침은 제출할 수 없다 이겁니까? 이 기사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할 때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짜 브리핑이었어요. 거짓말했어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와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적 없다, 청구하지 않았는데 기각됐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이 검사 직무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찰을 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찰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언론에 그렇게 비위 혐의들이 보도가 됐는데. 저는 지금 중앙검사장이 국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그냥 소통에 좀 오류가 있었던 그런 네, 상황으로 늘 알고 검사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늘 검사는 소통의 오류, 들은 사람이 잘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아요. 들은 사람이 잘못했대요. 말한 사람은 절대 실수 안 했다. 들은 네가 잘못이야. 네 귀가 잘못됐어. 항상 그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게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검찰의 관사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대구 고지검 70평대 그 아파트 관사입니다. 창원지검도 마찬가지고요. 1년 동안 지방의 지검장, 고검장 하면서 방 5개까지 70평대 아파트가 왜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시가는 전부 한 9억 원 넘는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이런 걸 감추려고 자료를 안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국가 재산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10평도 안 되는 빌라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9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검사장 혼자 사는 아파트가 70평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원의 대법관, 법관들도 국무총리는 물론 모든 부처의 장차관들까지 주소까지 모두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도 상관없다는 상황입니다. 강혜경 증인 네. 진술 가운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스픽스 나오셔서 처음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김영선 의원의 반띵이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고 선거할 때 돈이 없어서 명태균 씨가 돈을 댔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 차원에서 반띵을 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또 나온 얘기는 명태균 씨 생계 또는 황금이 보살피는 명목이었다. 네. 두 개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떤 명분이었습니까? 세비 반띵이? 제가 이제 녹취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들이 좀 많이 됐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 이게 녹취를 들을 때마다 일단 김 여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내용에 김 여사가 이제 김영선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라 이제 막내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니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이게 돈도 명태균한테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아직도 분명하지는 않았는데 선거 때 그 들어가는 선거 운동 공식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김영선 의원은 없었고 명태균 씨가 그거를 대줬고 본인 강혜경 증인도 얼마 2,700만 원. 2,700만 원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되돌려받는 차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명태균 씨 생계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비용이었습니까? 명태균 대표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대가였고 그게 세비 반띵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이 불분명해서 제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우세요? 이렇게 큰 권력하고 부딪히는데 대립하고 이 권력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귀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힘이 들지만 좀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지고 사필 규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선 명태균 씨가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 하대라고 김건희 여사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인수위에 가서 면접관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명태균 씨의 음성으로 녹취가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검찰총장도 계시고 국민 여러분, 김건희 씨가 대통령입니까? 어디서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합니까? 인수위로 와서 인수위 면접관이 되어달라고 하되 면접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건 인사 개입 아닙니까?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거 인사 개입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유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변 못하죠.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이에 끼어들면 인사 개입입니다. 완전한 국정농단입니다. 이 국정농단이 이제 저 한 분의 이야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에 함께 왔던 명태균 씨가 직접 밝히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인사 개입.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은 국정농단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가 조작도 그렇게 해서 권오수를 뒤에서 조종하듯이 하고 권오수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가 조작하고 손해보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조정해서 수익을 왕창 얻어도 대한민국 검찰이 다 봐주고 무혐의로 풀어줘요. 이거 영화에도 영화보다 더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녹취 한번 틀어봐 주세요. 명태균 씨하고 다니길래 제일 친하다는 윤상현이가 어제 뭐 경찰에 보는데 정보 참신한 거 너지 니는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처신을 그래 하고 다니까 그래 주디 그 못 막아갖고 사람들이 경기한다니까.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선 했는데 이렇게 윤상현 끝났어. 윤상현이 김영선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끼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하되 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사모가. 여기서 사모는 누굴 말합니까? 김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모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한 거예요. 나는 김영선이라 하되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검찰총장.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답변 못하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사인인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조정해서 공천에 개입이 돼요. 윤상현이 끝내는 안 된다고 하다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말로 저 화면 보세요. 김영선 의원이라고 자기가 공천 발표를 합니다. 5월 10일 날. 이게 대한민국의 여당이에요. 그리고 이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에게 매달 김영선 의원이 뜯기듯이 월급의 반을 뜯겼답니다. 맞습니까, 강혜경 씨? 네, 맞습니다. 그 반을 뜯겼다라고 하는 내역서 저희가 한번 띄워볼게요. 바로 저겁니다. 저것을 검찰에 제출한 거예요. 반을 뜯겼어요. 자, 저 자료가 계좌 추적에 다 나와요. 그러면 검찰총장 이것도 답변 못할 사항입니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윤재순 우리 총무비서관, 대통령은 여론조사 받았으면 여론조사 제공 받았으면 돈 내야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땅 파서 여론조사합니까? 이 사람들 땅 파서 여론조사합니까? 총무비서관이 결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이 빚진 거 결제해줘야죠. 그건 아닙니다. 모르지요 이런 내용. 그 내용 제가 전혀 뭐 알고 있지도 않고요.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일 있습니까? 사모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의원님, 오늘 제가 참석한 건 그게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거 이보세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질의하는 장소예요. 아주 잘 나왔어요. 대통령이 이런 범죄에 가담했어요. 1. 공천에 개입하고 2. 국정농단하고 3. 불법 정치 자금이고 그리고 인사농단을 하고 이 모든 것은 탄핵 사유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내용하고 대칼 고마리처럼 똑같고 아니 심하면 더 심했지. 오늘 강혜경 씨 저희가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재순 검찰총장 두 분 한마디도 답변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를 지칭하기를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 또 김재현 최고위원은 허풍쟁이 듣보잡, 곧 철장 속에 들어갈 개, 상갓집 개라고 했었고요. 홍준표 시장은 정치 브로커와 자빈, 또 오세훈 시장은 한낱 정치 장사꾼, 고소장 써놨다라고까지 으름장을 놓는 듯 하다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대표와 를 지칭한 지금 이 네. 여권의 인사들의 발언들인데요. 네네. 지금 뭐 협작꾼이니 사기꾼이니 하다가 권성동 의원도 사기꾼이라고 했었죠. 했는데 다 들어갔어요. 다 숨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기꾼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찌됐건 폭로할 내용들이 상당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무서운 거죠. 여권에서. 네. 알겠습니다. 녹취 하나 틀어주세요. 어제 보니까 저 이재명이 12%대 위장 네. 이 12%대라고 하면서 위장하는 말, 이 무슨 말입니까? 위장 전입 관련해서 그때 여론조사, 그냥 당원 조사인데 당원 조사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당원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당원들을 위장 전입을 시켰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해당 당원의 지역 보정이나 세대 보정을 하잖아요, 여론조사 때. 그럼 그 지역 보정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때 그 이슈가 그 이재명 대표님과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21년 10월 21일이면은 이제 경선 끝난 직후인 것 같은데요. 경선 중입니다. 중이고요. 네네. 아, 그때 그러면 경선 중에 여론조사 이렇게 임의로 당원 조작한 데이터, 당원에 데이터가 관련된 여론조사.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는 여심이 등록단체입니까? 안 돼 있습니다. 여심이 등록단체만 공표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공표를 한 적이 있나요? 미래한국 예전에 연구소는?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이 조정되기 전에는 조정되기 그 시상 전에? 경남이라 해서 이제 좋은 네. 날 리서치가 근데 공표를 했는데 지금은 공표를 못 합니다. 현재 공선법 108조에 의해서 이 공표하든 미공표하든 여조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선법 이 변경되기 전에 했다는 거죠. 자체 조사는 공표를 안 해도 됩니다. 정당과 언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공표 신고 미신고 제외 기관은 정당과 언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떤 위치이길래 지금 다 신고했나요? 열심히 아니요, 신고 안 돼 있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시사경남이라는 언론 매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없이 자체 언론과 조사가 함께했다. 네. 가능합니다. 제가 3분 미리 신청했는데 위원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녹취 틀겠습니다. 떼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건 아닐 거고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것을 김영선 전 의원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네, 녹취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거기에 그러면 김태열 소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왜 요구했죠? 일단 그 미래한국연구소 이제 명의 대표시고 그 전에 진해 그 총선 때 김영선 의원이 이제
그 경선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했던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김영선 의원보다는 명태균 대표가 이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처리해라 했던 비용이 대략적으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꾸 이제 김태열 소장님께서 이제 상환을 해라고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독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이제 명 본부장이 윤한테 다 받아온다고라는 표현이 이 녹취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 중에 경기도 도지사 여론조사와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후보시죠? 경기도 후보는? 여러 후보라 제가 지금 뭐 다 정확하게 한번 기억이 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나는데 주시겠어요? 경기도라면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현 의원이시죠? 네네네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 노세훈 있었고,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안철수도 있었고 네네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아니면 실제 미래한국연구소 PNR 통해서 여론조사 진행하셨나요? 공표 조사도 했던 공표 것도 조사까지 있고 해서 자체 조사도 했었습니다. 미공표 조사도 하셨고요. 네네. 보통 미공표 조사는 정당 언론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정당 언론에서 자체 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표조사. 미신고할 때도 있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뭐 경남 시사경남이나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슨 돈이 어디서 나서 도대체 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까?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번 정당의 거를 의뢰를 받지도 않고 언론의 의뢰를 받지도 않고 자체 조사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공표할 때 언론사가 이제 보통 보도를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자체 조사했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주달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 시군 학술 용역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데서 돈 번 거를 갖다가 이제 그쪽에 연구 영역 비용을 이전용해서 네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다른 쪽에서 이거 들어오는 선거- 비용해서 근데 그 돈을 정치자금 일단 위반인데요? 못 받았습니다. 그 돈.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 다 여론조사 그냥 해가지고 다 기부받죠. 그냥 불법 정치하면 수사하고 기부 제한 다 위반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네, 녹취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영선이는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그거 한 게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네, 지금 그럼 알아서 안 줘. 네 공천을 알아서 안 준다는 발언은 누구에게 안 준다는 말일까요? 김영선한테 공천을 안 준다는 얘기. 누가요? 이제 김 여사.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을 간단하게 공천 안 줄 수 있다는 발언으로 누가 봐도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겠네요. 네, 마지막 맞습니다. 녹취 들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완전 세긴 해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라 했다고 명태균이 때문에 라는 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총 다 해서 81회 맞습니까? 네. 그 공표 조사 윤석열 정도 대통령과 관련된 네, 혹은 맞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뿐이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홍준표, 뭐 오세훈, 안철수, 제외입니다. 김은혜 등은 다 제외인 거잖아요. 네.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겠네요. 여론조사 한 번 하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면밀조사 9번은 다 비공개였죠. 네, 맞습니다. 면밀조사 이거 심층조사하면은 뭐 캐티 조사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FGI로 했습니까? 뭐 그러니까 ARS뿐만 아니라 더 심층조사, ARS를 면밀조사로 하신 거예요? 면밀조사에서 그러면 샘플을 더 확대해서 3,000개에서 6,000개까지 와, 했습니다. 보통 1,000샘플에서 오차범 2.5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맞습니다. 3,000샘플로 했다는 거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81차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아닌 사람들도 여러 차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25명 이 명단 혹시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명태균 씨 핸드폰 개수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번호는 한 개를 사용하는데 교체를 여러 번 하십니다. 6개월 단위로. 네, 저한테도 일단 휴대폰 교체. 그러니까 들은 녹취 내용을 근거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까요? 6개월 단위로 바꾼다는 녹취는 없고, 근데 이 부분이 이게 검찰 쪽에 본인이 얘기를 해서 검찰 쪽에서도 먼저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제 휴대폰도 바꾸라는 지시가 녹취에 있습니다.